외로움은 때로 가장 예기치 않은 순간에 낯선 온기로 깨어난다. 그리고 그 온기는 오래도록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용히 두드린다. 서울 은평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사별한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지낸 지 4년이 흐른 어느 날, 71세의 금자 씨는 처음으로 혼자만의 보금자리를 꾸려 이곳으로 이사왔다. 작고 낡은 아파트였지만 그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녀는 501호의 짐을 풀었고 401호에 사는 조용한 남자와 처음 마주친 날부터 그들의 이야기는 아주 서서히 시작되었다. 당신도 그런 온기를 기억하고 있나요? 그런 순간이 있었다면 댓글에 나도 그런 온기를 안아본 적 있다라고 남겨주세요. 이삿짐을 나르던 날, 금자 씨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쓰레기 봉투를 든 남자와 마주쳤다. 단정한 셔츠, 야른 니트, 따뜻한 눈빛. 401호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그는 고개를 숙였고 금자 씨는 어색한 미소로 화답했다. 며칠 후 벽에 시계를 걸다가 못질에 실패한 그녀는 결국 아래층을 찾아갔다. 문을 열고 나온 그 남자는 말없이 망치를 들고 그녀를 따라 올라왔다. 못질 도중 벽의 중심을 잡기 위해 그가 가볍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을 때 그녀의 심장은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짧은 접촉은 그녀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그날 이후 금자 씨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괜히 서성이며 그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며칠 뒤 그가 노란 국화와 보리차 티백이 담긴 작은 쇼핑백을 건넸다. 차 한 잔 나누는 시간이 따뜻했다는 그의 말은 금자 씨의 가슴 깊은 곳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녀는 국화를 병에 꽂아 창가에 두었고 그 꽃을 볼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그는 복도에 앉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금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를 부축해 집으로 데려갔다. 조용하고 단정했지만 왠지 모르게 쓸쓸함이 감도는 그의 방. 그녀는 조용히 보리차를 데워 건넸다. 향이 금자 씨 같네요. 조용하고 따뜻해서요.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한 채 다시 떨리는 손끝을 감추려 애썼다. 그날 밤, 금자 씨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그의 손, 그의 숨결, 그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빵과 계란을 들고 그의 집을 다시 찾았다. 식탁 위엔 반쯤 비워진 약봉지가 놓여 있었고 그는 무리해서 관절염이 심해졌다고 말했다. 그녀는 말없이 국그릇을 꺼내 밥상을 차렸다. 이럴 땐 꼭 알려주세요. 저 위층에 있잖아요. 그녀의 말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손등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고마움과 외로움, 그리고 아주 오래된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함께 앉은 조용한 아침 식탁. 그러나 그 평온함은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로 깨졌다. 인터폰 너머로 딸의 얼굴이 나타났다. 엄마, 근처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어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식탁 위에 2개의 찻잔이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다. 그는 조용히 묻듯 말했다. 인사드려도 될까요? 잠시 망설였지만 금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딸은 작은 쇼핑백을 들고 들어와 찻잔을 보며 눈썹을 찌푸렸다. 엄마, 누구 오셨어요? 같은 동 사시는 분이야. 몸이 안 좋아 보여서 아침 좀 챙겨드렸어. 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엔 걱정과 낯설미 뒤섞여 있었다. 사과를 깎는 손이 자꾸 미끄러지고 딸은 금자 씨의 손보다 얼굴을 더 살폈다. 엄마, 요즘 괜찮아요. 괜찮지. 오히려 좀 따뜻해졌어.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너무 마음 주는 건 아니야. 그 말에 그녀의 손이 멈췄다. 조용한 식탁 위의 찻잔 2개가 마치 고개를 숙인 듯했다. 엄마도 사람인데 외롭고 그리울 수 있지. 딸은 그렇게 말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이해하려는 진심이 스며 있었다. 그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나요? 댓글에 나도 그렇게 누군가를 기다려본 적 있어요라고 적어주세요. 잠시 후 딸은 자리를 떴고 금자 씨는 현관까지 배웅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딸의 눈빛이 마음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안방 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그는 말없이 나왔다. 그리고 조용히 금자 씨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전하고 있었다. 당신도 그렇게 누군가의 눈빛에 마음이 흔들린 적 있나요? 그렇다면 댓글에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어요라고 남겨주세요. 그날 밤, 금자 씨는 조용히 그의 집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그가 먼저 그녀의 외투를 받아들고 따뜻한 국화차를 내주었다. 조명이 은은히 퍼지는 거실 안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음악을 들었고 숨결은 차분하게 서로의 공간을 채워나갔다. 그저 가까이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체온이 스며드는 듯했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감싸 안았다. 그 온기는 조용하고 단단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고 그의 품에 몸을 기댔다. 감정도, 감각도, 그들 사이의 모든 것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다. 말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들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서로에게 스며들기 시작했다. 이불을 덮은 침실 안, 그들은 말보다 침묵으로 서로를 껴안았다. 그의 손끝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숨결은 목덜미를 스쳤다. 오래전 잊고 지냈던 설렘이 몸 깊숙한 곳에서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랜 세월 감춰왔던 떨림을 마주하며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열리고 있음을 느꼈다. 그의 입술이 이마에 닿을 때 그녀의 눈가에 촉촉한 온기가 맺혔다. 그의 손은 마치 오래된 시 한 편처럼 그녀의 등을 타고 내려왔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엔 더 이상 설명도 망설임도 없었다. 그것은 결핍된 시간이 포개어지는 순간이었고 살아있다는 실감을 되찾는 깊고도 부드러운 교감이었다. 그날 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품었고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나누었다.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그녀는 다시금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동안 얼어있었던 감정과 감각이 마치 봄날의 눈처럼 서서히 녹아내렸다. 당신도 그런 온기를 기억하나요? 댓글에 그날 이후 나도 조금 따뜻해졌어요라고 남겨주세요. 며칠이 지나도 그 밤의 온기는 그녀의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평소처럼 산책을 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치고 가끔씩 차를 나눴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더 깊어졌고 손끝은 더 오래 머물렀으며 숨결은 더욱 조심스레 서로를 감쌌다. 어느 저녁, 석진 씨가 말했다. 요즘 금자 씨 얼굴만 보면 마음이 놓여요. 그냥 그렇게 편안해요. 금자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저도 그래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기분. 오래간만이에요. 복지관 앞벤치에 나란히 앉아 단풍진 거리를 바라보며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우리 이제 천천히라도 같은 길을 걸어가 보면 어떨까요? 그녀는 대답 대신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 말은 없었지만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외로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사랑도, 다시 시작하는 용기도 마찬가지다. 그날 밤, 그들은 이불 속에서 조용히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금자 씨의 손이 그의 뺨에 닿았고 그는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그녀는 확신할 수 있었다. 이 사람이라면 남은 계절을 함께 걸어가고 싶다고. 아침이 찾아왔을 때 그는 먼저 깨어 조용히 주방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계란을 삶고 두부를 썰고 된장국을 끓이는 손길은 낯설지 않았다. 금자 씨는 살며시 그의 등 뒤로 다가가 팔을 감았고
그는 뒤돌아보며 웃었다. 마치 신혼 부부 같네요. 그녀가 속삭였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렇게 따뜻한 아침, 정말 오랜만이에요. 식탁에서 마주 앉아 조용히 아침을 먹었다. 장국의 김 사이로 스친 그의 손길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해주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아 다시 이불로 이끌었다. 이번에는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눈빛 하나로 충분했다. 그들은 더 부드럽게, 더 천천히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다. 그의 손이 허리를 따라 움직일 때마다 그녀의 숨은 얕아졌고 몸은 조용히 그의 품으로 스며들었다. 입술은 목선을 따라 내려왔고 숨결이 귀에 머물렀다. 그 온기는 아침 햇살보다도 따뜻하게 그녀의 살결 안으로 번져갔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 품 안에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만큼은 시간마저 멈춘 듯했다. 당신도 누군가의 품 안에서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을 느낀 적 있나요? 댓글에 그 온기를 아직 기억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하지만 따뜻한 시간은 잠시였다. 며칠 후, 금자 씨의 몸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기침은 잦아지고 열은 오르며 식탁 앞에 앉는 일조차 버거웠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이불을 덮고 하루를 보내던 어느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그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작은 검은 봉투를 들고. 괜찮으세요? 요 며칠 모습이 안 보여서 그는 조심스레 들어와 주방에서 죽과 과일, 약을 꺼내 놓았다. 죽이라도 드셔야죠. 약도 같이 드셔야 해요. 그의 손이 그녀의 이마에 닿았고 그 온기에 금자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날 밤 그녀는 죽을 한 숟가락 삼키며 생각했다. 이 감정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며칠 뒤 열이 가라앉자 그는 장바구니를 한가득 들고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미역국을 끓였다. 아플 땐 미역국이 제일이에요. 국에서 올라오는 김, 조심스럽게 식탁 위에 놓인 그릇들, 그리고 그의 손길. 그 순간 금자 씨는 울컥했다. 누가 이렇게까지 챙겨준 건 참 오랜만이네요. 그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감쌌다. 이제 제가 있잖아요. 그 말에 그녀는 조용히 손을 꼭 잡았다. 병든 몸도 굳어있던 마음도 그의 손 안에서 조금씩 풀렸다. 이틀 후 회복된 그녀는 그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곧 답장이 도착했다. 금자 씨만 괜찮으시다면 언제든요. 작은 냄비에 국을 데우던 그녀는 그가 도착했을 때 조용히 국자를 건넸고 그는 불을 줄이며 함께 늦은 저녁을 먹었다. 음악이 흐르던 방 안, 그는 조심스레 그녀 옆에 다가왔다. 이번에도 말은 없었다. 손이 허리선을 따라 움직일 때 그녀는 숨을 들이쉬며 속삭였다. 지금 이 순간. 내 전생이 감사해요.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여자가 되었고 그는 다시 삶의 이유가 되어 주었다. 이야기의 끝에서 마음이 따뜻해졌다면 댓글에 늦은 사랑도 아름답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 이후 그들은 일상으로 돌아왔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함께 아침을 먹고 시장을 보고 복지관에서 요가를 배웠다. 햇살 좋은 날엔 공원을 천천히 걸었고 비 오는 날엔 차를 마시며 옛 노래를 들었다. 사랑이란 것이 이렇게 조용하고 잔잔하게 스며드는 것이란 걸 금자 씨는 처음 알았다. 그는 겨보라 부르진 않았지만 그녀가 아프면 약을 먼저 챙겼고 그녀가 웃으면 누구보다 먼저 웃었다. 어느 겨울 아침 그는 말했다. 금자 씨, 우리가 만난 건 참 다행이에요. 이 나이에 누굴 사랑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요.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신 덕분에 내 삶이 다시 따뜻해졌어요. 그날
그들은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뜨거운 차 한 잔을 나눴다. 말은 없었지만 그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하루였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늦지 않습니다. 외로움도, 그리움도, 그리고 다시 뜨거워지는 감정도 노년이라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도 따뜻한 사람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누구든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손을 내밀 작은 용기만 있다면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요.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이 따뜻한 이야기가 조용히 자리 잡았기를 바랍니다. 황혼에도 사랑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때로 젊은 날보다 더 깊고 더 진하게 스며듭니다. 이야기를 읽으며 당신도 잠시 숨을 고르셨다면 댓글에 나도 이런 사랑을 꿈꿔요라고 적어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어루만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따뜻한 손길을 놓치지 마세요. 함께 늙어갈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당신 곁에도 피어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금융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변화하는 제도와 복잡한 절차 속에서도 이 채널은 앞으로도 꾸준히 어르신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현명한 선택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관심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